네, 온라인 학습 시대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작년에는 이제 갑자기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학교를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씩 등교 일수가 늘어났죠. 주에 2, 3회 정도를 간다던가 격주 혹은 3주 중에 2주를 간다던가 이렇게 등교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등교 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결과가 재밌어요. 왜요? 초등학생들은요, 63.2%가 학교 자주 가니까 좋다 이런 대답을 하고 네.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46.2%,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학생들만 학교를 가니까 좋다. 아무래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이 줄어드니까 너무 싫다 이렇게 대답을 한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글쎄 온라인 학습 학교 못 가는 게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더 아쉬워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체험학습, 소풍,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것만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저처럼. 그럼요. 네. 그거 못 가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또 이 초등학생들이랑 또 이 중고등학생들이랑 마인드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아이들의 심리도 궁금한데 이런 건 역시 선생님께 여쭤봐야죠. 오늘도 변함없이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체험학습 못해서 너무 아쉽대요. 맞아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한 번에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세요. 사실 이 체험학습이라는 게 저학년에게도 좋지만 고학년에게도 큰 도움을 주거든요. 직접 경험하면서 얻는 지식은 오래 남기도 하고 이해도 더 쏙쏙 되는 거고요. 빨리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나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예전에는 소중함을 몰랐다면 지금은 너무 절실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함께 다니면서 체험학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게 아주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황정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황정인 선생님께서는 사실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네네. 뭔가 이 실험을 통해서 뭔가 한다. 이거 잘 몰라도 벌써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렇죠. 기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생깁니다. 네네, 선생님.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체험 수학입니다. 체험 수학. 수학. 방금 우리가 나눴던 방금 그 얘기 아닙니까? 체험 수학. 예, 체험 수학이란 그 말 그대로 체험을 해가면서 수학에 이렇게 재미를 좀 알아가는 건데요. 네. 앞서 이제 손은지 쌤이 말씀하셨잖아요. 체험은 아이들한테 좀 가장 좋은 학습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체험 수학은 흥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네. 제가 혹시 문제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지금 보는 것만으로 위축이 되는데요. 이게 과연 이게 쉬운 건가요? 못하겠습니다. 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고1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고일 모의고사면 저희가 어렵죠. 이미 수학을 놓은 때인데요. 네, 근데 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오는 쌓기나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쌓기나무. 예. 우리가 네네네. 배웠잖아요. 맞아요. 수학의 연계성. 연계성. 밑에 학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예. 그렇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려면 네. 그 어렸을 적에 쌓기나무를 좀 잘 실력을 기본을 좀 잘 다져야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의 체험 학습이면 그런 게 좀 있다면 이제 어려운 수학에도 부담 없이 좀 다가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행히 아는 그거 알아요. 네. 100번 길어 듣는 것보다는 한 번 보는 게 낫다. 낫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견불여일행.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해보는 해보는 게. 게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도요. 그냥 귀로 듣는 것보다
것보다는 시각적인 자료 이용해서 한번 보는 게 낫고요. 어허. 그리고 또 그냥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보다는? 내 손, 내 몸을 움직여서 직접 해보면은 그게 훨씬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체험 수학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설명만 듣고 이제 알겠는데 네. TV 보시는 많은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딜 마음껏 이렇게 가는 게 참 부담스럽고 네. 어려운 상황에서 체험 수학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보통 체험 수학이라 하면 네네. 꼭 어딜 가서 뭐 거창한 뭐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좀 수학을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좀 넓은 의미로 그냥 다 이렇게 그걸 다 체험 수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연으로 네. 우리가 외출이 이제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이 체험 수학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진짜 네. 오늘 정말 이 상황에 딱 맞는 꿀팁을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들으셨죠, 여러분? 어디 뭐 거창하게 뭐 직접 꼭 가서 뭘 크게 일을 벌리고 이래야만 체험 수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수학에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지 우리 황정인 선생님의 강연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을 새운 적이 있냐? 그래서 이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아이 쌤, 게임이라면 모를까. 누가 수학 문제로 밤을 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에서 주어진 미션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해결하면서 수학 문제는 조금만 어려워도 딱 책을 덮어버리고 말죠. 왜 그럴까요? 게임은 역동적이고 화려한 사운드, 그림, 영상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는 활동인데 반해서 수학 문제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수학을 게임처럼 직접 움직여보고 또 체험해보고 이런 걸 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수학을 체험해보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이라고 모두들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자, 숫자 세기부터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꽃을 만들어 볼까요? 예쁜 꽃? 집에 달린 빨대 있죠, 빨대. 빨대를 하나 꺼내서 붙이고 싶은 만큼의 이파리를 이렇게 색색색색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한지에다가. 그러면 이런 촉감도, 한지 촉감도 좋고요. 느낌이 괜찮거든요. 이렇게 빈틈없이 잘 붙여서 땡 하고 1분 타이머를 두고 하나씩 세어가면서 떼어보는 거예요. 떡떡 떼어보는 거예요. 엄마 먼저 하나, 둘 이렇게 떼어봐도 좋고요.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떼어봐도 되고요. 3개씩 떼어봐도 돼요. 그러면 짝수와 홀수의 개념도 쉽게 알 수 있죠. 어때요?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죠? 그냥 꽃잎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이가 수의 개념을 확실히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번에 고학년을 위한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볼까요? 우리가 벌집 아세요? 벌집은 육각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벌집은 왜 육각형으로 이루어졌을까? 삼각형도 됐는데 사각형도 하는데 왜 굳이 벌은 육각형을 갖고 만들었을까 말입니다. 그걸 한번 집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같은 면적의 도화지를 4장 준비해요. 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삼각형도 준비하고 사각형도 준비하고 오각형도 한번 준비해서 육각형까지 그걸 한번 같이 붙여보는 거예요. 삼각형은 너무 작아서 다 메꾸는데 시간이 약 10분 이상 걸렸고요. 사각형은 붙이기는 되게 쉬웠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5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각형 그리는 아이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략 난감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생은 육각형으로 스케치북을 메꾸는데 그냥 금방 메꾸더라고요. 크기도 클 뿐더러 딱 2분밖에 가장 빠른 시간에 육각형 확 채울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결국 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원에 가까운 최적의 넓이를 갖고 꿀을 많이 모아올 수 있도록 육각형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숨은 수학을 집에서 체험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요,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해요, 많이. 그리고 수학에 대한 흥미가 확 올라갑니다. 집에서도 쉽게 수학을 체험해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수학도 과학처럼 실험해보기입니다. 수학을 과학처럼 실험해보라 하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수학 문제집을 딱 펴놓고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똑같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에 쌀, 콩, 방울토마토 이런 거 크기가 다른 동그란 재료들을 막 준비해요. 그리고 같은 크기 유리컵을 준비하고요. 쌀을 기준으로 콩을 이렇게 넣어요. 방울토마토도 한번 넣어봐요. 흔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과학하고 비슷한데도요, 이게 수학이 숨어 있어요. 콩은 어느 정도 쌀과 잘 섞인 방면요, 방울토마토는요, 쌀이 모두 다 아래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크기가 큰 알맹이가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과학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콩 하나의 무게가 2g인데요, 하나가 20g이 되면 숟가락으로 몇 번 이동하면 좋을까? 이런 같은 무게재기 개념 있잖아요. 그것도 해봐도 되고요. 또 방울토마토의 무게가 이제 하나가 15g이라면 큰 거죠. 좀 큰 토마토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 와 같은 어림하기 개념도 이게 다양한 음식 재료를 위해서 체험할 수 있답니다. 아이가 몸으로 익힌 체험 수학은 수학에 대한 좋은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수학 문제를 응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수학을 직접 체험해보며 아이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놀랬다. 너무 놀랬어. 그러게요. 이 벌집 육각형 저 얘기는요, 메스 투어 때도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요. 저걸 다뤘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 이런 거 좀 아는 거 많아요. 저희 네. 메스투어에서 네. 오래 했었잖아요. 그 저기 피보나치 수열, 아하. 뭐 이런 거 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뭐 이런 이런 것도 예. 알아보고 막 그 저기 악보 보면서 4분의 3 박자 뭐 이런 수학 뭐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예. 맞아요. 맞죠? 네. 그런 게 바로 숨은 수학을 직접 찾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학교 갈 때도 네.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가는 그치, 그치. 방법, 그죠? 그죠. 근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뭐 그런 거 이제 그것도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런 네네네. 가는 길에도 숨겨진 도형을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아, 있지요. 그렇죠. 가면서 창문은 네모고, 그렇지. 네, 매뉴얼은 동그랗고, 그렇지. 가다가 본 빵은 동그라미, 빵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샌드위치 삼각형, 그 먹을 듣기만 걸로. 해도 좋은데요. 네, 맞아요. 많이 예. 먹으시네. 네. 네, 이렇게 자연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수학을 찾는 방법이 무궁무진하죠. 그러네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그죠? 우리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진짜 학교에서도 네. 수학 실력과 상관없이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이 체험 수학을 싫어하진 않아요. 다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자기가 아는 내용을 자꾸 반복하면 굉장히 지루해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이 그 지루해하는 단원 중에 5학년 2학기에 3단원에 합동과 대칭 단원이 합동과 대칭. 네.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이유가 나오는 문제들이 뻔하는 거예요. 뭐 그냥 가나다라 요 도형 중에 뭐 선대칭이 뭐냐, 네. 점대칭이 뭐냐. 맞아요. 예. 뭐 대칭축을 찾아봐라. 대칭점은 어딨냐 뭐 이런 거 찾아보라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친구들이랑 같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또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대칭 도형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자. 또는 점대칭 도형을 찾아보자.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미술이랑 접목을 시켜서 그 혹시 어렸을 때 해봤던 것 중에 데칼코마니 물감으로 착 찍어내는 거죠. 네네네. 자, 그걸 만들어보고 우리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데 이런 활동을 하면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새롭게 느끼거든요. 네네네. 수학 실력이 부족한 친구더라도 이런 걸 하고 나면 아 이런 거면 100번도 하겠는데요, 선생님. 그렇지. 근데 저 수학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과 상관없이 이 체험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를 동시에 익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체험 수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강연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 체험 수학을 조금만 더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부러 어떤 상황을 뭐 만들려고 그런 거 하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학적 활동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차를 타시잖아요. 네네네. 차에서 아이하고 건너뛰기 게임을 하는데요. 건너뛰기. 1, 3, 5, 7 이렇게 건너뛰기 게임도 번갈아 하면 되고요. 네. 뭐 2칸 건너뛰기, 뭐 3칸 건너뛰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예, 그러면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교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네네네. 공간에서 배우는 공간 사목을 갖고 오면 그거 갖고 아이들하고 하면 행위를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공간 네. 사목이 뭐죠? 예, 공간 사목. 공간 사목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 네. 이거 야, 준비하셨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예. 휴대폰 그 앱 게임 같은 거에도 거기 이런 있죠.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기도 좋고요. 혹시 이렇게 제가 빨간 걸 해볼래요? 제 빨간 거 이제. 파란색입니까? 예? 어떻게든 그러면 네 개를 만들어야 예, 되나요? 4개를 만들면 됩니다. 네. 제가요 하나 먼저 넣겠습니다. 이렇게 네. 넣어보면 이렇게 네. 넣어보면 그러면 네 개를 예. 만드시면 안 되니까 예. 못 만들게 이렇게 막을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네, 그럼 저는 옆으로 갈 수 있죠. 그러네. 네. 자, 이 다음 어떻게 가실 그러면 거예요? 옆으로 또 막아야 되겠죠. 예, 훌륭하십니다. 예, 그럼 저는 또 여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야. 네. 또 못 올라가게 막아야 되나요? 예. 예. 그럼 제가 또 옆으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초록색이 4개가 되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럼 또 막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되죠. 그러네. 4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막아야 돼요. 예. 뭔가 쫓기는 기분인데요. 그러니까. 예. 고수를 만난 느낌인데. 네, 이러면서 이제 사목을 옳고 행렬, 행과 열을 몇 행, 지금 몇 행 명렬에 넣나 이렇게 애들하고 예, 예. 얘기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게 이제 교구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재밌네. 이거 거의 놀이를 하면서 하는 예, 거네요. 예. 야.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재밌는데 학생들은 이런 놀이를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죠. 그렇죠. 저학년 학생들은 특히나 고학년에 비해서 더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게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래나 춤을 한다던가 이거를 수학에 접목시키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대표적으로 네. 수학 노래 수학 노래 개사하기 이런 활동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개사요. 네. 사각형의 공부를 하고 나서 네. 사각형 하고 나서 이렇게 노래를 개사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노래 부르면 중간에 뚜루루뚜루 해주세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죠. 그건 기본이지. 네, 자,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자, 준비. 마주보는 뚜루루뚜루. 한쌈변이 뚜루루뚜루. 병행하면 뚜루루뚜루. 사다리꼴 뚜루루뚜루. 마주보는 뚜루루뚜루. 두쌍변이 뚜루루뚜루. 병행하면 뚜루루뚜루. 병행사변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작사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셨어요? 야, 아니 이렇게 가면 진짜 애들이 이거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학년은 이렇게 짧은 동요로 하면 되고요. 네. 고학년은 또 이런 거 하자고 하면 화내거든요. 그럼. 자, 우리 그럴 수준을 뭘로 보면 치하다 그러지. 예. 너희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로 개사해보자. 네, 이러면은 또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죠. 오. 근데 가사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보는 과정 자체가 이게 공부가 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정리도 하고 즐겁게 노래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좋다. 고학년 체험 수학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저희가 늘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랬나요? 우리가 그 보통 수다학에서 우리 필근씨 하면 음식 관련 그렇죠. 이야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하죠. 고학년 학생들도 이 음식 나오면은 갑자기 의지가 막 진짜요? 나와요. 그래요? 나도 맞아요. 고학년이야. 딱 고학년이래 그래도 나는 장학년이 아니네. 네, 음식 이야기 나오면 집중력이 확 상승하니까 그거를 또 수학이랑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제가 실제로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얼마 전에 이 활동을 했는데요. 어떤 거예요?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네.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하나씩 들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들고 오거든요. 네네. 그 뒤에 써진 식품 성분표를 보고 근데 보통 100g에서 뭐 탄수화물 25.7g이 들어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100g 말고 1인분 기준 20g에서는 탄수화물이 몇 g 들어있을까? 야. 그럼 25.7을 5로 딱 나누면 나눠서. 소수의 나눗셈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도형 수업 할 때도 또 써먹을 수 있어요. 도형. 직육면체, 정육면체 단원 공부할 때 이 건널비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건널비. 그럼 아이들이 이 그림만 보고 이 건널비를 막 계산을 하면은 그치. 또 화가 나요. 화가 계산을 나지, 하다 화가 나지. 보면. 네. 그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종이를 포장지를 한 장씩 줍니다. 네. 자, 주고 나서 가장 적은 양의 종이를 사용해서 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포장을 완전히 빈틈없이 하려면 얼만큼의 종이가 필요할까? 근데 적은 양의 종이를 사용하려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쵸. 딱 그 건널비만큼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 포장지를 오리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또 아이들이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절대 뭐 이제 뭐 귀찮다든가 네. 이게 뭐
돈 주고 사야 될 것 같아서라던가 뭐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교구 같은 게 없이 네.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활동은 좀 없을까요? 아 많죠. 그래요? 있어요? 다행이네. 네, 네, 네. 스무고개 아세요? 수학 스무고개? 예, 수학 스무고개. 네, 수학 스무고개. 예. 벌써 어렵네요. 스무고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문제 푸는 술래는 정답을 몰라요. 그 나머지 사람은 정답을 아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술래가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힌트 줘가면서 이렇게 맞춰보는 그런 게임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더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 시작하기 전에 예. 저희가 이 수학 스무고개 이 시간을 위해서 저희 셋이 미리 지금 도형 하나를 짜왔어요. 아, 나를 빼고? 네. 그러니까 술래인 거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 한번 해보는데, 네, 야, 네. 이거 미리 안 짰으면 필근이도 모를 텐데. 야, 이거 갑자기 예. 이거를 갑자기. 네. 아니, 맞추시면 되죠. 도형이요, 도형. 예. 도형. 예. 도형이니까 도형은 항상 변이 있으니까 네. 네. 이 변이 개수가 몇 개입니까? 아, 변이 4개입니다. 4개요? 예, 네 개. 4개입니다. 4개면 이거 일단 사각형인데, 이거. 네. 사각형인데, 그러면은 평행하는 게 몇 쌍 있습니까? 2쌍입니다. 2쌍이요? 네. 그러면 이거 내 각이, 안에 내 각이 직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직각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가만있어 봐. 직각이 아니지. 직각이 아니지. 자, 마주는 보는데 각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돼도 마주 보는 거잖아요. 네.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어. 그렇지? 거의 나왔어. 접근해 가야 이렇게 하면 마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뭐라 그러지?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예. 정답 맞춰주세요. 하나, 자, 둘, 셋. 이게 저건가요? 저기 평행사변형. 오! 이렇게 되면 사다리꼴이고 오! 요거 평행사변형. 이걸 맞췄어. 네, 수학 제가 지금 MC가 얼마? 갑자기요? 그러니까 계절이 지금 몇 번 바뀌었는데. 아니, 좀 전까지 막, 이거는 막 이러시다가 맞추니까 에이. 갑자기 막, 내가 몇 년 이러시면 어떡해요. 각이 벌써 이게 재밌네. 평행하고. 네. 이렇게 하면 진짜 푹 빠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요거 이제 좀 이제 또 다르게 좀 활용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좀 재밌잖아요. 그죠? 이게 도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것도 이제 우리 확장해 볼 수도 있고요. 뭐 도형의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수학 용어에 관한 것도 스무고개를 할 수도 있고요. 예. 많은 것들이 있죠. 야, 요거는 진짜 피건 씨 네네. 이렇게 그 체험 수학에 어울리는 위인도 있습니까? 나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감이 잘 안 오시죠? 체험 수학 위인은 누가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제가 준비를 해와봤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도 한번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전기의 마술사 니콜라 테슬라예요. 어려서부터 테슬라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직접 몸으로 부딪혀 실험해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뜨거운 우유통 속에 들어가 보는 등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체험 정신이 강했던 탓에 부모님은 늘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을 바라보던 테슬라 눈앞으로 번쩍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때 그에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불빛을 내는 번개를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후 번개와 같은 강력한 전기 발명에 빠진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남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당시 최고의 전기 발명가 에디슨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협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직류 사용을 주장한 에디슨과 달리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에디슨을 떠나 홀로 연구를 시작한 테슬라는 직접 사람들 앞에서 실험하며 교류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수백만 볼트의 고전압 장치 테슬라 코일 발명에 성공. 이를 통해 장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전자현미경, 라디오, 자동차 속도계 등 현대 전기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이렇듯 수많은 업적을 남긴 테슬라의 성공 비결은 바로 체험. 어려서부터 번뜩이는 호기심을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어 보며 꾸준히 체험하려 한 습관 덕에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테슬라처럼 직접 체험하는 습관을 통해 수학 흥미를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야, 테슬라. 테슬라. 야, 뭐 뉴튼 뭐 에디슨만 가더니 갑자기 야, 테슬라. 그렇죠. 무조건 실험하고 도전하고 그다음에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는 거야. 네. 지금 우리가 진짜 엄청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게 다 그분 덕분인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그렇죠. 테슬라는 어릴 때요. 막 너무 날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산을 쓰고 네. 그래서 지붕 위에서 막 날아오는 거죠. 그거는 좀 친구들 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해보면 머릿속에 오래 남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접 뭐를 체험해보는 어릴 때는 그런 습관을 좀 이렇게 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험 수학을 하려면 꼭 어딜 가야 되고 뭔가 좀 스케일이 커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들려드린 얘기 가만히 종합해 보시면 체험 수학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충분히 체험 수학 얼마든지 재료가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정말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황정인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송필준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